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오늘은 열린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시간인데요. 올 한 해 동안 가장 열심히 뜨겁게 힘차게 달려오셨던 분 오늘 함께 오신다고 하죠? 저요? 그래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지역에서요 수능 만점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인 최장우 학생과 어머니 모셔서 만점의 비결 함께 들어보고요. 그리고 열린마당의 인기 코너인 열린 노래자랑을 계기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두 분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누구보다 알차게 보낸 분들이니만큼은요. 이 시간 함께한 시간들만큼이나 여러분들 함께하시면서 뿌듯한 시간들 보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은 올 한 해 보내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연말이 되면은 내가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간에 항시 그 섭섭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역시 그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싫은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요즘에는 그 하루하루를 좀 더 젊고 건강하게 그냥 활기차게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마 그런 그 패턴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살도 좀 더 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 나왔다 소리 좀 많이 안 듣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서록 씨는요? 맞죠. 아니 저는요, 1년 중에 차분해지는 날이 며칠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날들이 12월이 되면 좀 차분해지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을 좀 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계획도 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한 달이 아마 지금 이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부터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뭐 산호 씨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연말이 되게 되면은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되돌아보게 됐었을 때 뿌듯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함께 하실 텐데 네.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 정말 뿌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2025학년도 수능 만점의 주인공과 어머니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이거 학교 교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광경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최장우 학생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어머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장우 엄마 김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편견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수능 만점자라고 해서 이렇게 듬직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듬직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막 벌써부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미 축하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여러분 수능 만점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거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자, 그렇다면 처음이에요. 광주를 빛낸 우리 최장우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고 그럴 텐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성적을 받고 할 때는 굉장히 기뻤고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정말 혼자서 만든 결과가 아니구나 이걸 또 새삼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깜짝 놀랐어요. 고3 맞아요? 그러니까요. 혼자서 예.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도의 이야기는 감독님 연배쯤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단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서 만든 게 아니다. 친구들이 잊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친구들이 농담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네. 대학을 가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서로 이제 잊지 말고 서로 이렇게 졸업을 해서도 힘이 돼가지고 같이 고등학교 때처럼 잘 지내자 이런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주변 친구들도 그러니까요. 보통 깜짝 아니에요. 놀랐어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수능 결과 발표 나고 나서부터 식사를 안 하셔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뿌듯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많은 축하들을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 굉장히 여유로우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아들을 두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올해 수능 만점자가 총 5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최정우 학생인데 우리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때 감독님, 예. 우와 멋있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광주 쪽에서 이 만점자가 나온 것이 오래간만이거든요. 근데 야구로 치면은 지금 대형 홈런을 친 거예요. 저와 그렇죠. 같은 수준으로. 그렇죠. 예. 이것은 광주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광주의 영광. 그다음 그쵸, 또 그쵸. 심지어는 우리 호남 지역의 영광. 영광.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게 만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긴 거.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무슨 업적을 남기면은 그런 그 뿌듯함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어떤 그 뭔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 사명감 같은 이런 게 것들. 있는데 네. 우리 최장우 군은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승승장구 해가지고 계속 우리 광주를 빛낸 사람들, 우리 호남을 빛낸 사람 이렇게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말 자꾸 끊었어. 그러니까 나도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최정우 군도 너무 부럽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최장우 군 어머니께서는 뭘 드셨길래 저는 다음 생에 한번 참고 좀 해보려고요. 뭘 드셨길래 이렇게 인물도 훤칠한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네, 어머니의 뭘 드셨어요?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뭐 혹시 드셨어요, 뭐 혹시? 태교나 좋아하시는. 태몽이 남달랐다든지 특별히 뭘 많이 챙겨드렸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장우 할머니께서 이제 태몽을 꾸셨는데 이제 집 앞마당에 아주 커다란 백사가 한 마리 백사가. 있었다고. 근데 그 백사 등에 아주 까만 점이 크게 있었다고 그런 꿈을 꾸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장우가 태어났는데 등에 정말 그 수박씨만한 까만 점이 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엄청난 놈이 태어난 것 같다. 엄청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 소름. 소름. 딱 태어났는데. 보통 인물이 아닌데요. 예. 근데 우리 장우 군의 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형이 형과 이렇게 많이 닮았나요, 어머니? 어때요? 뭐 외모나 성향 같은 거는 전혀 다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형의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 둘째도 자신만의 그런 확고한 꿈이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무언가 집안에 그러니까요. 비결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우 학생은 언제부터 내가 이쯤 되면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이제 뭐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반이라던가 그리고 중학교 올라오면서 학교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져 갈수록 딱 그 제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몇 번 시험을 이렇게 보더니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와서는 좀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중고등학교 되면은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 좋아했어요?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답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좀 제 예? 성향하고 맞아가지고 네. 그래요. 예. 그렇다네요. 그렇군요. 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고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역사나 사회 과목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좀 재밌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야, 아니 보통 말문이 막히는데. 보통 학생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게 네. 보통의 우리와는 사고 방식 자체가 약간 좀 그러네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장우 학생이 공부를 잘 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때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머니? 네, 장우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잘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도 그냥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한 것 같다, 머리가 좀 좋은 것 같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수도 잘 나오고 또 3학년 때 올백을 받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저희도 우리 아들의 또 재능이 공부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장우도 이제 그때 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가지면서 네 그때부터 아마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내 재능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엄마한테 그 공부로 내 재능을 이렇게 함께 펼치겠다 말하고 나서 고등학교 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수능으로 또 이렇게 만점으로 또 1등을 함께 했잖아요. 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은 잤는지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긴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해서 1등으로 입학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정말 와 1등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뭐 다른 학생들이랑 큰 차이 없이 그렇게 1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런 성적을 유지할 수 없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1학년 때는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특히 시험 기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학년이 끝나갈수록 이제 몸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막 안 잘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제 노하우도 터득을 해서 갈수록 이제 좀 잠을 좀 더 자면서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3학년 때는 그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정도 자니까 내가 몸이 좀 망가진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이제 처음에 내신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그때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습을 물름을 하면서 한 2시,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자고 네. 6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그런 생각을 이제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시험 때는 이제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그 피로가 한 번에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한 2학기쯤 들어서는 이거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는 막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롱런은 할 수 없겠다. 네. 오래 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야. 그 뒤에는 몇 시간 정도 자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4시간 이상은 잤고 대신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몰아서 잤습니다. 네. 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또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계실 그러게요. 거잖아요. 예. 자녀한테 너 잠 줄여가면서 공부해 이런 말씀은 좀 줄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잘 맞아요. 해야겠다 이런 마음 많이 먹거든요. 먹죠. 감독님께서도 선수 생활하실 때 나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될 거야. 이런 마음 많이 먹잖아요. 하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갖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은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맘먹은 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먹은 것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올 초에 내가 올해는 무엇을 이뤄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10%도 5%도 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는 걸 이뤄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이제 그 마음먹은 대로 이뤄내려면은 차근차근하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를 이뤄내려면 한 번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그 시간을 좀 요하기 때문에 그런 꾸준함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장호 군은 보니까 벌써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인들하고. 네. 그래서 오늘 아, 이야기하는 저는- 거 보면 엄청나게 의젓하고. 네, 예.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굉장히 신기해요. 네, 신기하면서도 야 어떻게 고등학생인데도 저렇게 신념이 뚜렷하고 생각이 뚜렷한지 진짜 신기할 정도인데 그 공부를 학습 능력을 올리려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얘기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 최정화 군도 책을 많이 읽었나요? 지금 어땠나요? 딸들한테 그거 시키려고 지금 아니 지금 뭐 미리 좀 무수하게 팁을- 시키고 팁을- 있지만 팁을 지금 얻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시키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시킨다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장호 군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뭔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었을 것 같고 어땠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책을 가장 많이 읽었었습니다. 저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뭐 막 지식적인 책을 막 읽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영미 문학 같은 거 뭐 해저 이말리라던가 막 로빈슨 크루소 이런 것들 초등학생이 읽게 나온 책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막 지식을 쌓는 거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와서 해도 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 가서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글을 읽고 머릿속에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꼭 이런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 없이 자기가 재밌는 책,
책으로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그 책에 있는 거 흥미를 붙이는 게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자세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 마음 그 가짐이라든가 네. 또 친구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미 제가 볼 때는 기반이 탄탄하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저는 저 우리 중학생 딸에게 이런 멘토가 옆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바빠요. 바쁘겠죠. 근데 옆에서 어머니 좀 좀 궁금한 지켜봐줬으면 거가 좋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이 독서 교육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TV를 못 보게 하거나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집에 분위기가 없었어요? 네, 저는 TV를 못 보게 하거나 그러진 뭐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요. TV는 이제 EBS 어린이 프로 같은 거 틀어놓으면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책은 제가 장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을 좀 읽어줬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어주고, 예,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아까 말한 그런 명작 시리즈 되게 두꺼운 책인데도 그런 것도 저학년도 혼자 읽고 Y책 같은 그런 만화책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종류를 별로 가리지는 않았네요. 네, 만화책까지 네, 네. 같이 하셨던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을 꼭 반드시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안 첫 번째, 된다. 두 번째 책을 가까이 한다. 뭐 장르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 만화책도 좋다. 근데 또 부모님들 그러시거든요. 아니야, 뭔가 또 다른 비법이 있을 그래요. 거야.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네네. 텐데 독서 말고 또 다른 비법이 뭔가요?라고 제가 여쭤보면 무슨 대답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저 뭐 특별한 그런 비법 같은 거는 없고요. 저는 그냥 우리 애들한테 공부에 대한 그런 욕심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호가 공부를 잘하지만 뭐 공부를 잘하니까 뭘 좀 더 시켜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네.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꿈이 있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서 이제 장호한테도 자주 했던 말인데 뭐 나중에 이제 너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너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좀 속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뭔가 너의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냥 뭐 오늘 내가 오늘 할 일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그걸 오늘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계획을 세워서 내일로 미루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라라는 말보다는 뭐 오늘 할 거를 다 했냐라든가 뭐 예, 오늘 할 것만 해라 뭐 이런 말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신데. 근데 저는 종종 복장이 좀 터지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너무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사교육은 조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네, 사교육 조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희망입니다. 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유치원이 영어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는 유치원이었어가지고 거기를 5살 때부터 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좀 일찍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뭐 똑같아요. 그냥 동네 합기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 잠깐 다녔었고 논술 학원 잠깐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수학 학원 이야기를 하길래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영어하고 수학을 다녔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혼자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다 끊고 예, 학교 수업하고 인강으로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2학년 시작할 때쯤 그때 이제 다시 수학 학원을 조금 다녔었어요. 오.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게요. 학원을 끊는다고 하실 네, 때? 좀 저도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장호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하면 네, 안 보내고 아마 본인의 뭐 생각이 있으니까 예,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저는 다 존중을 해줬었어요. 네, 어머니. 근데 이제 아이들의 공부에는 그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뒷받침이 돼야 된다. 무관심해야 이게 좀 돼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뭐라고 할까 이게 트러블이라고 의견 할까? 뭐 차이. 트러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간격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엄마하고는 또 틀리거든 대화하는 내용이. 장호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장우 아빠는 학습적인 부분은 장우에게 전혀 말을 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장우 입장에서는 나의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 아빠는 좀 무관심한 사람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죠. 예, 뭐 잘했는지. 그렇지, 뭐, 아무래도. 예, 저한테 물어보고. 근데 저희 남편이나 저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장우한테 이제 그런 뭐 약간 뭐 삶의 태도라든가 가치관 그런 거.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거만하지 말어라라든가. 역시. 네, 그런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성이 중요한 거다. 뭐 아빠는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장우한테 자주 해줬었죠. 네. 지금 이 장우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빠의 영향을 분명히 그런 점은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제가 아까 말씀 대로 기초가 탄탄해져 있어요. 네. 예. 네, 사실은 뭐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또 장우가 공부하는데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장우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나만의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 이런 게 있나요? 이 공부를 해서 실력이 늘려면은 자기가 모르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약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사실은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모르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내가 공부를 딱 하려고 펜을 잡았을 때 하기 싫은 게 내가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일단 공부에 흥미를 붙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되 꼭 하기 싫은 공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섞어줬습니다. 그 비법이다. 네. 진짜. 조금 전에 장우 학생이 네.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기 네. 싫은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방청객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그 감탄의 한마디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우 씨가 피해야 될 지금부터 단어가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런 단어는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장우 씨가 남다른 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수능 만점자들이 의대를 지원을 하는데 의대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수능 만점자 분들께서 의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확고한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원동력 삼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만점이라는 성적을 그동안 받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제 경제학이나 뭐 이런 공직사회라던가 이쪽에 뜻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만점이라는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두 마디 들을 때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지 않고 이야기만 들으면 네. 연배가 거의 감독님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생 2회차.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대견하게 잘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뿐만이 아니라 학생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면서요. 오. 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반장으로 처음에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고 네. 고등학교 와서 반장으로 시작을 해서 학생 부회장, 학생회장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 학생회장들과 이제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생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의장 활동을 또 1년 동안 했었고요. 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공부는 고등학생들은 다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각자 뭐 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과학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제 정체성을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아직도 제 정체성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대단해요.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대부분의 1등 했던 학생들이 의대를 지망하는데 이제 최장우 학생은 그것보다는 다른 진로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뭐 사회를 되게 좋아했고요. 네. 사람들 사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또 제가 수학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수학과 사회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경제학이거든요. 오. 그래서 경제학에 자연스럽게 흥미가 갔고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 좀 공부를 실제로 잘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노려볼 수 있는 성적대가 되니까 그 학교 그 학과를 계속 지망했습니다. 야, 아니 요즘에 그 진로를 좀 일찍 정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최장훈 군 보니까 어쩜 저렇게 자기 신념이 확고한지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우러러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제학과 학생들이 그 많이 도전하는 CPA 공인회계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 공직이라고 이렇게 꿈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 공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서 뭘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에 가서 활동도 많이 해보고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면서 차차 진로를 정해 나갈 예정이라 뭔가 당장 지금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무조건 행시 아마 행시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CPA라던가 로스쿨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장호 군이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오면 우리나라가 부강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정책을 좀 잘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겨버려요, 저런 그냥. 분들이 네. 가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맞아요.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지죠. 네.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사람 안 믿고 내 자신을 믿는 듯한 그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네. 사실 누구나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장호 군은 언제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나는 입학을 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졌던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는 꿈이 되게 자주 바뀌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제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하기 직전에 꿈을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의대를 생각하기도 했었고 잠깐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쪽은 제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좀 이렇게 이런 쪽으로 꿈을 꾸면서 사실은 입학하기 한 몇 주 전쯤에 이제 사실 이렇게 확정을 딱 지었습니다. 자, 입학하기 몇 주 전쯤에 확정을 지을 때 네. 확정 지을 때 부모님의 의견은 혹시 어머니 반영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저는 장호가 뭘 말하든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뭐든지. 네. 전교에서 1, 2등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우리 애가 요 정도 실력이 나오니까 의대를 한번 보내볼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뭐 처음에 의대 간다고 그럴 때는 네. 그래 너무 좋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꿈이 자꾸 이렇게 몇 번 바뀌니까 그냥 저는 제가 특별히 원하는 거는 따로 없었었고 장호가 뭘 말하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든 잘할 것 같으니까 네. 너가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꿈을 밀어주신 것 같아요. 예. 최장우 학생이 약간 마음에 여유가 좀 있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부모님 영향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크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다급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그 수험생들이 이제 원서를 지원을 할 때 수시 원서는 총 6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최장우 학생이 딱 한 장만 썼대요. 네. 자신감이죠, 자신감. 왜 그랬는지 야. 묻고 싶어요. 저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사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되게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은 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자신감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이. 근데 그냥 뭔가 꼭 여기를 가서 여기를 가고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꿈을 이뤄야겠다 이게 너무 좀 확고했어서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좀 모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딱 주어진 기회는 한 번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이제 수시를 한 장을 써놓으면은 그게 떨어지면 이제 수능밖에는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 공부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그런 위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자신을 낭떠러지로 더 이렇게 몰아요? 열심히 하도록 스스로 긴장감 좀 들 이렇게, 수 있게끔. 네, 긴장할 수 있게 끝까지. 무서운 학생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말 대단하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듬직하다는 좀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평상시의 생활 습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요. 네. 저는 이제 특히 고등학교 와서는 공부도 그렇고 여러 활동도 그렇고 되게 해야 할 게 많아지니까 좀 제 기억을 안 믿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일정 같은 걸 확인할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 기억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고 특히 이제 뭐 학생 활동 같은 거는 제가 잊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일정 같은 거는 핸드폰 캘린더나 아니면 노트 뒤쪽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또 이제 스스로 나름대로 항상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자 막 이런 걸 좀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6장의 원서 중에 딱 한 장만 쓰고 결심을 했던 이 최장우 학생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기대되나요? 일단은 대학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세상에서 또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이야기하는 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대학이 고등학교랑 가장 다른 차이점은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다른 여러 활동들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면서 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그 미팅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예, 단어를 그런 혹시 거는 아나요? 예. 예, 저도 이제 주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네. 대학에 가면은 이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네.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있다더라. 네. 나와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10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오늘 계신 분도 그렇고 제가 뭐 어디 인터뷰를 가거나 하면 댓글 반응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좋게 많이 봐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말을 좀 잘하는 건 있지만 여느 고등학생보다 막 훨씬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막 길진 않기 때문에 저는 아마 10년 뒤까지는 좀 공부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공직사회에 나갔거나 하면서 아직은 좀 성장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10년을 살아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 이미 손바닥에 딱 보이고 있어요. 예. 10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네. 네. 자, 커다란 꿈을 꾸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께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물론 장우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학교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또 그런 많은 도움도 있었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도 있었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변을 먼저 좀 둘러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게 정답일까 그런 게 좀 보일 것 같으니까 항상 주변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또 한 번쯤 뭐 슬럼프라든가 어떤 뼈아픈 또 실패라든가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 텐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이걸 극복을 하면 한층 더 성장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이겨내서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멋지시네요. 예. 장우 군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또 엄마 아빠의 또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미리 만나본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글쎄 저는 오늘 좀 든든함이 좀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능 만점자가 의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에 이제 10년, 15년, 뭐 20년 이후에 나라 살림을 완전히 다 아주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아마 성장을 할 건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요. 갑자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갑자기 받다 보면 약간의 우리 최장훈 군이 스트레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때요? 이제 일단 너무 많은 좋은 관심들을 주시기 네.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기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미숙한 단계라서 야. 제가 좀 이런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처럼 어깨도 약간 무겁기도 하고 뭐 마냥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아주 꽃길만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활 그리고 앞으로 뭐 사회 나와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른쪽에는 공자라는 벗이 있고 왼쪽에는 맹자라는 벗을 둔 것 같은 우리 최장우 학생이 요즘 방송 출연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열린마당을 함께한 마음 소감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저도 18년 동안 광주에서 살았고 그래서 다른 여러 방송도 감사하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 광주 KBS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제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제가 나와도 될지 좀 많이 망설였었는데 네, 장우 할머니랑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또 방송을 보시면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장우 덕분에 또 한번 효도를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나오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도 너무나 멋있지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최장우 학생과 어머니 김은숙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린 초대석 이번에 만나보실 두 분은요, 열린 노래자랑을 통해서 인생의 또 대박 반전을 함께 일으키신 분입니다. 노래로 열정적으로 함께 하시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양미숙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뵙네요. 열린 노래자랑이 낳은 염주동 스타 멋쟁이 얼짱 노래짱 양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노래자랑을 계기로 해서 올 한 해 노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입으로 자기 자신을 얼짱 노래짱이라고 노래짱. 하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열린 노래자랑 참가 당시에 워낙에 개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셔서 아, 그분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도 기억 많이 나시죠? 아, 그러면요. 제가 심사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 양미숙 씨는 그 다리가 불편함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다리 뭐 발바닥 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막 그런 네, 제가 네. 일어나서 시범을 보여야 아이고. 되나? 그런 춤을 아주 재밌게 추셔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즐거움을 주셨던 그런 분이고요. 네. 우리 저 김부열님께서는 그 간드러진 그 목소리로 혜은이를 능가하는 혜은이 목소리는 저리 가라 했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던 그분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 저는 이제 심사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게 뵈니까요. 의상, 하는 말투, 그리고 이런 포스, 자기 소개 이런 게 보통 분들은 아니시구나. 그래서 오늘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두 분께서도 같은 날에 출연하신 건 아니라서 네. 서로의 무대를 보신 적은 없죠, 양미숙님? 네네. 네. 제가 좀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TV 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못 봤는데 오늘 리허설 하실 때 보니까 정말 간드러진 목소리로 너무 잘하시네요. 네. 김부열님은요? 아, 저는 이분을 그때 봤거든요. 하는 걸 그 방송을? 패자부활전 할 때. 네. 그때 그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오늘 또 오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두 분이 이제 방송에 나오실 때 현장에는 없었어가지고 네. 미리 이제 방송을 다시 보기로 봤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좀 긴장도 하시고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의상도 그렇고 다 프로신 것 같아요. 예. 네, 보통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양미숙님께서는요 실제로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서신다면서요? 아,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불러주는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휴. 이제 첨단골 뭐 산책로 문화 예술 공연도 가보고, 예, 첨단에 두 군데 정도 다녀보고, 예.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CMB 방송국 네. 거기 노래자랑에도 나가가지고 1등 했고, 1등이요? 네. 우와. 그랬어요? 예, 이제 우리 하정동 하사로와 버스킹 거기 대회 나가서도 초대 가수로도 부르고 아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요양원에 많이 재능 기부하고 아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심사를 잘못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놀라셨죠? 1등 했다고 하셔가지고 놀라셨어요. 근데 열린 스타상을 그때 못 받으셨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잘못 온 게 아니라 우리 김윤아 선생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그 열린 스타상을 그때 못 받으셨고 네. 그러면은 재도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도전 하시면 우리 감독님께서 좀 재도전 점수를 좀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왕창 주죠.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제안이 오면은요 네. 안 한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많이 줍니다. 네. 열정 점수. 재도전하세요. 열정 네. 많이 열심히 드려야죠. 노력해서 다시 꼭 도전하겠습니다. 아, 2026년도에 또 도전하신다고요? 네. 네네. 이야,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김부열 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에서 열리는 각종 노래자랑에 또 이렇게 많이 출연하셨다고 좀 들었어요. 올 한 해 제가 한 5월 말부터 다녀봤는데 네. 여기서 열린마당에서 노래하고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처음에 못 모르고 5월 달 나가봤는데 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노래 불렀고 내가 진짜 본선에 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좀 그런 느껴가지고 예. 좀 배웠습니다. 노래자랑을 노래를.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대회에는?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 전국 노래자랑도 이번에 한번 나갔거든요. 해서 한 30번 나간 것 같아요. 세상에. 스케줄이 많이 바쁘셨네요. 좀 많이 바빴습니다. 주말마다 바쁘고. 이게 네. 바쁘더라고. 이게 평일 주중에 하는 데도 있는데 네.
대부분 토요일 날 많이 하더라고요, 가요제가. 아. 좀 그래도 저는 멀리까지는 안 가고 예. 전라도, 광주권만 좀 다녔습니다. 아니 그래서 노래 수업도 좀 받으셨다고 좀 들었어요. 네. 네. 다녀보니까 제가 노래의 기초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아. 이게 그냥 흉내만 내고 지르는 것뿐이다 생각을 느껴서 제가 물어 부탁해서 처음에 안 하신다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좀 안 되겠다 해주세요 해가지고 좀 배웠습니다. 아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 김부열 씨는 열린 스타상을 타셨거든요. 네. 우리 양미숙 씨는 열린 스타상을 못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초대 가수로 지금 많이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김부열 씨는 여기저기서 오락소리를 안 하던가요? 다음에 저도 좀 데리고 다니고. 근데 저는 예. 저도 몇 번 얘기를 말을 했는데 예. 제 스스로가 이게 좀 실력이 되고 저를 불러줘서 방청객들이 관객들이 그래도 박수 좀 더 진심으로 좀 쳐주고 이 정도 실력이 돼야 저는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가요제 가서 좀 인정을 받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제 가요제를 한 30번 정도를 나가셨다면 그 열정이라면 아마 이제 곧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셔요. 네. 자, 열린 노래자랑 이후에 두 분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기분 좋은 근황도 함께 들어봤는데 노래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네, 없죠. 이야기만 맞아. 하면 서운하잖아요. 맞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려졌을 것 같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보고 그러면- 싶다. 보고 싶다. 우리 양미숙 씨의 노래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발목 부상이 좀 있다고 좀 들었는데 네, 저희가 네. 그때 방송에 나왔던 이 발바닥 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다행히도 출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네. 저희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거닐다가 아이고. 갑자기 발이 이렇게 딱 뒤집어지는 바람에 어찌 그러셨어요? 복숭아뼈가 3개가 골절이 어이구. 됐어요. 아이고. 3개월간 수술하고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고 애우가 좋아가지고 네. 오늘 다행히도 그 미흡하나마 좀 출 수 전에도 있을 것 무릎이 같아요.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해가지고 회복돼서 그날 또 겨우 발바닥 춤을 추셨거든요. 네. 다치시고 삐끗하시고 수술하신 뒤에 열린 노래자랑에 있어서 쾌유가 그러니까 치료가 맞아. 빠르신 그런 거예요. 거구나. 예, 맞- 목표가 맞습니다. 생기니까. 네. 예. 맞아요. 그럼 한번 저희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한혜진의 정말 진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로 무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금박 모셔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사랑 따윈 이제 안 믿어 남자는 다 그래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양미숙님의 정말 진짜로 살펴봤습니다. 저희 무대 괜찮죠? 네. 무릎 뚫린 것 괜찮으셔요? 같아요. 발목 네. 괜찮으셔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예. 전의 무대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네. 골반춤까지 이렇게 아,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양미숙님의 무대를 오늘 김사동님은 처음 보셨거든요. 네. 어떠십니까? 근데요. 훨씬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노래를 즐기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발 스텝과 노래와 이 고개를 숙이면서 과묵하게 부르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네. 심사위원을 하셨으니까 네네. 아, 내가 그때 심사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그래서 것 지금 같아요. 우리 양미수 씨가 노래를 하시면서 계속 내가 심사를 잘못했나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잘못하셨네.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간에 비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한 점수를 내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하. 초대 가수 그때 김유나님이. 초대 가수가 그때 점수를 조금밖에 초대 안 가수 준 거예요. 누구였어요? 그? 아, 근데- 그래요. 예, 네. 김모 씨가. 예. 아, 초대 가수가 그 점수를 많이 안 준 거예요. 네. 혹시 재도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양미숙님? 예,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 연습해서 오. 제가 노래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요, 예. 진짜로 오늘 그때 노래할 때는 긴장을 많이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네. 오늘은 너무너무 여유로운 여유 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가수들 그냥 하시는 노래 같아요. 이렇게. 아니, 감사합니다. 초대 가수 이미 초대 가수. 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다음에 나오시면은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그리고 고음 처리도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꼭 그러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양미숙님께서 열린 노래자랑 나오신 이후에 그 무대를 보고 열린 노래자랑에 찾아오신 분이 많으신 거예요, 오. 양미숙님? 그래요? 제가 알기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접수해드린 분만 5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접수를 하실 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제 컴퓨터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다 잘하셨네. 출연을 하셨어요? 네네네. 아, 등 그래요? 위에 들었어요? 등 위에? 다 못 들었죠? 순이에. 아니 한 분은 들었어요. 한 분은? 아니, 그 김부열 씨 주변에는 또 없어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다고 하는 분요? 아직 제 주인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고 예. 열심히 제가 말해보면 합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그 앞에서 이게 30번 정도 노래자랑에 출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업에는 좀 지장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주말에 이렇게 나가시려면은. 이 눈치도 보이고 그죠. 왜냐면 동생도 있고 매니저분도 계시긴 한데 네. 눈치껏 알아서 살살 잘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근데- 또 열심히 하시겠죠. 네, 감독님 예. 원하는 걸 위해서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면은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부현 씨는 네. 노래만 막 다니지 말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누군가의 응원을 받으려면은 누군가를 어떻게 해드려야겠어요. 온 정성을 다 쏟아야죠. 아내분의. 아니 근데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아마 큰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김무열 씨의 무대가 전 너무 궁금해요. 오. 네. 빨리 그러니까요. 만나보고 싶어요. 가족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네. 지금 방송을 함께 지켜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린 가수의 이야 해보겠습니다. 이야. 아, 네. 또 어려운 어렵지 노래인 것 않나요? 같은데. 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그러니까요. 들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노래라서요. 자, 우리 김부열 씨의 멋진 무대 한번 큰 박수로 박수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물 같은 인생길 굽이굽이
나도 너를 지워버렸다. 바다 같은 인생길 고비고비 넘어서 물 찾아 갔는가 정처 없이 떠난 사람아 사랑 넘어 나를 잊었나 나도 너를 지워버렸다. 사랑 넘어 나를 잊었나 나도 너를 지워버렸다. 나도 너를 지워버렸다. 이야, 감사합니다. 린의 이야라는 노래를 그러게요. 김부열님의 무대로 함께했습니다. 이야.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요. 남성들 음색에서 잘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이분은 이 독특한 그 음색이 특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됐죠, 사실.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노래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이제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만이 그 맞는 거다. 나에게 맞는 그 노래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이 무대를 보고 완벽하게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노래 실력이 늘었어요. 아, 진짜예요. 아마 연말에 한번 또 만날 일 있죠? 아,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아니 근데 그 우리 김부열님은 이 비염 소리, 콧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 남자분이 이 소리 나니까 진짜 매력적이기도 하고 노래도 노래지만 그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 포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자랑을 30번 넘게 나가셨으면 갈 때마다 의상을 구입하셨으면 지금 의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가요제라는 데를 가보니까 예선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입고 다 되는데 본선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예의를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이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노하우이기도 하겠네요. 네. 예. 우리 양미숙 씨도 이제 무대 많이 쓰시니까 의상비가 꽤 들어갈 것 같아요. 액세서리도 그렇고요. 네네. 저는 좀 꽤 많이 구입은 했었는데 네. 제 것으로 만든 것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안 맞고 또 액세서리도 또 좀 별로 이렇게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옷이나 이런 거는 꼭 입어보고 사랑께라. 사랑해요. 우리 그럽시다. 그러게요. 이거 보고 사도록 네. 합시다. 그럽시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해지는 것이 열린 노래자랑을 계기로 이 두 분이 굉장히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도 보시면서 흐뭇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도 요즘은 노래가 주는 즐거움에 폭 빠져가지고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저분들이 진짜 가수가 돼가지고 우리 열린 노래자랑에 이렇게 저쪽에가 심사위원으로 꼭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네. 예. 그래요. 진짜로. 예. 아니 근데 이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는 정말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두 분 노래 너무 잘하셨는데 저도 두 분을 네. 보면서 노래교실에서 노래 배우잖아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진짜 나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된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노래자랑 나가시게요? 예, 저도 지금 한번 대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진짜 좀. 아니, 그래도 두 분은 맞아요. 이제 무대에 이렇게 쓰면 서실수록 노래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네. 저도 이제 그 열린 스타상 꼭 타고 싶고요. 앞으로 도전해서 네. 타고 싶고요. 이제 노래는 제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에요. 네.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진짜 그동안 그 15번의 수술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맞아요. 잘 버티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도 옆에서 저를 지켜봐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래교실 다니며 열심히 배우고 노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노래 기부 많이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와, 대단하십니다. 김구일님은요? 저도 이 열린마당 그때 와가지고 노래장 했을 때 처음에는 릴리스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왕중한전 나오라 해갖고 나왔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때 왕중한전 받았으면 제가 가요제 안 나와도 되는데 이게 좀 이게 정상에 서고 싶을까 싶다 생각에 제가 가요 나가봤거든요. 근데 아까 저 김산호 가수님이 그 얘기하듯이 이 비음이 하신 대로 이 맥히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안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이게 호불호가 확 갈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작전을 좀 바꿔서 아. 이 노래를 좀 이렇게 구분을 져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 저도 이제 노래에 대한 다녀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좀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기 와서 제가 저 옆에 또 앉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네. 꼭 오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예전에는 열린 노래자랑 참가자로 나오셨다가 오늘은 초대석 주인공으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양민숙님부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서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한 10년 되거든요. 10년 동안 15번 수술했으니까 힘들었는데 네. 이렇게 열린 여기 노래자랑 나오면서부터 이제 저에게 희망이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노래 부를 수 있게 불러주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열린 초대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부열 김부열님. 씨는요? 저는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작가님한테 전화 와고 나올 수 있습니까 하길래 이 관계자분들이 그래도 저를 다 이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김부열 하길래 진짜 감사하고 고마웠고 제가 좀 더 진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진짜 저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내년에 언제쯤 이쪽 자리에서 뵙게 될지 저희도 큰 기대를 한번 기대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언젠가. 내년에. 예. 네. 자, 노래자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시는 양민숙, 김부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석으로 열린마당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만났던 최장우 학생도 그렇지만은요. 또 새롭게 노래 인생을 시작한 두 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참 좋은 에너지를 기분 좋게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힘찬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또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BS 홈페이지, KBS 플러스 앱,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마당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